내셔널 파일에서 나온 보도를 제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밋 롬니 상원의원, 유타주의 우리 연방 상원의원이 라이노라는 이야기는 뭐 저희가 예전부터 그냥 알고 있는 이야기죠.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걸핏하면은 진짜 보수주의자들하고는 약간 다른, 그리고 공화당 당론을 세웠을 때 이 공화당 지도부가 세운 당론에도 거슬러서 투표를 하는, 그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항상 반대를 해왔던 그런 인물인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라이노다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내셔널 파일에서 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왜 라이노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 몇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보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내셔널 파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파괴하고 있는 세계주의,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죠. 글로벌리스트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신세계 질서에 참여해 왔다. 밋 롬니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 바이든이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케탄지 브라운 잭슨을 지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공화당에서 공론을 세우기를 하다못해 미치 맥코넬 의원조차도 이 잭슨은 대법관 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공화당 내에서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밋 롬니는 다른 라이노 의원들과 함께 3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찬성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내셔널 파일에 따르면 롬니와 그의 파트너들은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낙태를 찬성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된 부모 해가지고요, 아이들을 자기네들이 지금 나와서 기를 수 없는 환경이라고 그러면 임신했더라도 그냥 낙태하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페어런트후드에서는 실제로 클리닉도, 낙태 클리닉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클리닉에서 죽은 아이들의 유해를 가져가는 스테리사이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스테리사이클은 이제 특수 청소 회사인데요. 이 스테리사이클이라는 회사에다가 7,5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롬니가 민주당 활동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데이빗 콘은 2012년에 밋 롬니는 1999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낙태 반대 단체들의 공격을 받은 의료 폐기물 처리 회사 스테리사이클에 7,500만 달러를 투자한 투자 그룹의 일부였다. 허핑턴 포스트에서 이런 보도를 그 당시에 내놨다고 하는데요.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한 논쟁에 빠질 뻔했는데 이 얘기가 얼마 못 가서 그냥 사그라들었나 봅니다. 이 회사는, 스테리사이클이라는 회사는 롬니가 1999년 2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2002년 동계올림픽을 운영하기 위해서 회사를 떠났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계약, 그러니까 페어런트후드랑 계약한 거랑은 롬니랑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공식 성명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확산되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의심은 남아있다. 그러나 베인과 스테리사이클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마더 존스가 입수한 문서에 보면은, 마더 존스도 일종의 매체인데요. 그 문서에 보면은 롬니가 투자에 적극 참여했다고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공식적으로 낸 서류는 이거는 뭐 말로 이야기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아주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증권거래위원회에 서류 제출할 때에는 주주가 누구이고 출자한 사람들이 누구들인지 이게 다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피해갈 수가 없겠죠. 공개되는 거니까. 이 거래는 안전기록이 좋지 않은 회사인 스테리사이클이 성장하도록 도왔고 롬니와 그의 파트너들에게 수천만 달러의 이익을 안겨다 주었다. 롬니가 서명한 문서들 중 하나는 롬니가 베인을 떠나는 것에 대해 공식 설명과 배치된다. 이 베인이라는 회사가 베인 캐피탈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베인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사모펀드처럼 자본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일원이었는데, 중요한 핵심 mem버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였는데, 회사 측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스테리사이클이라는 그 회사를 인수할 때 롬니는 우리 회사 멤버가 아니었다, 빠졌었다, 뭐 이렇게 거짓말로 휘둘러댔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식으로 증권거래위원회 기록을 살펴보면 롬니가 빠져있던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베인 캐피탈이라는 회사, 이 회사는
어떤 또 수상한 점이 있냐면 소아 성애자이자 인신매매범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프리 앱슈타인. 이 앱슈타인의 동료죠. 뭐 마누라인지 동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슬레인 맥스웰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소송이 진행이 됐었던, 결국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만은, 기슬레인 맥스웰의 아버지인 로버트 맥스웰, 이제 연결이 이제 좀 되시죠. 로버트 맥스웰이 초기에 투자했던 곳이 바로 베인 캐피탈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제프리 앱슈타인, 기슬레인 맥스웰, 그리고 그 아버지인 로버트 맥스웰, 그리고 베인 캐피탈, 그리고 이 베인 캐피탈은 또 스테디사이클, 이렇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요. 스테디사이클은 또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라는 이 단체, 이 극좌 단체죠. 낙태를 옹호하는 극좌 단체인데, 이 단체들 이렇게 서로가 다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완전히 이 연결고리는 순전히 민주당 연결고리라고, 극좌들의 연결고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막 들어온 이야기들이 막 섞여져 있는, 낙태에다가 소아 성애에다가 뭐 5만 가지 들어온 이야기들이 섞여져 있는 그런 집단인데, 거기에 버젓이 몸을 담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한 척했던. 텔레그래프는 2012년에 미러 신문의 소유주였던 고 맥스웰이 롬니의 첫 번째 사모펀드에 2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롬니는 현재 공화당 재선 도전자가 미국을 번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언급하는 금융 분야에서 논란이 되는 경력을 이때부터 시작한 것이다라고 보도했었습니다. 베인 앤 컴퍼니에서 롬니의 고인이 된 동료이자 기네스 4인방 중 한 명인 라이언스에 의해서 고용이 됐는데, 1990년 음료회사의 악명 높은 주식 거래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라이언스와 그의 가족은 롬니의 기금에 거의 3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습니다. 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죠. 기슬레인 맥스웰의 조카가 힐러리 클린턴의 국무부에서 일했다는 점. 힐러리 클린턴도 보면 또 이제 연결됩니다. 자, 기슬레인 맥스웰의 조카가 힐러리 클린턴의 국무부, 힐러리 클린턴 밑에서 일을 했었다. 갑자기 또 한국 생각이 나네요. 뭐 누구 조카가 청와대에서 일을 했다면서요. 어쩜 이렇게 빼다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국무장관이 되길 염려했던 롬니, 아주 염원했던. 그러니까 롬니는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자기를 국무장관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롬니는 초당파적인 스왑프 외교정책 기득권에 아주 깊숙이 연루되었던 인물이라는 것이 여러 정황에서 나타난다. 이게 내셔널 파일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또한 롬니의 외교정책 고문으로 있었던 조셉 코퍼 블랙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헌터 바이든과 함께 부리스마 홀딩스에 이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과 같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 부리스마의 이사회에 같이 이사로 있었던 그 블랙이라는 사람이 이 밋 롬니의 외교정책 고문이었다. 완전히 그 연결고리, 지금 말씀드린 연결고리만 놓고 이야기하면 완전히 민주당 사람입니다. 이 공화당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조셉 코퍼 블랙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CIA 대테러 센터 소장을 지냈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대테러 대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사업장을 둔 석유가스회사 부리스마 그룹은 블랙이 이사회에 합류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같이 탄탄한 배경을 가진 블랙은 회사의 보안 및 전략적 개발 노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었습니다. 허핑턴 포스트에 따르면 블랙은 우크라이나가 관리해야 했던 에너지와 안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민간 기업의 이사회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블랙이 말을 했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리스마는 생산 일자리 창출 확장에 대한 투자와 국가에 대한 세금 납부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경제에 기여한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보수 매체인 페더럴리스트는 2012년 롬니 대선 캠프에서 특별 보좌관을 지낸 코퍼 블랙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 보좌관을 지냈던, 그리고 대선 캠프에서
헌터 바이든과 동시에 부리스마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1차 침략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참 매우 냄새가 나는 이야기. 밋 롬니를 우리가 라이노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근데 그냥 단순한 라이노 수준이 아니라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를 이야기하는 글로벌리스트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딱 지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많이 있다. 이거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한 두세 가지의 이야기는 그냥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긴 내셔널 파일에서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